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최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김정숙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 다음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다혜에 대한 특혜 이 수사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이 특혜, 그러니까 문다혜의 전 남편을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한 것, 이 채용한 것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채용한 그 대가로 이상직 이스타젯의 이 회장이죠, 소유주입니다. 전 민주당 의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했다. 그 대가로 이제 문다혜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김정숙의 이 계좌를 추적을 했고, 최근 들어서 임종석을 소환 조사했고, 오는 31일은 조국을 소환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그 당시에 청와대에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 당시에 조국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입니다. 이 행정관이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당직자입니다. 국장을 맡고 있는데 이 당직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진술을 거부하니까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26일 열릴 예정인데 이 국장, 그러니까 행정관입니다. 조국 이 민정수석 밑에 있던 행정관, 이 사람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사유서를 또 냈습니다. 아마 곧 또 출석하라라고 요청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될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도 검찰에 소환이 돼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국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조국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친문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검찰의 과잉 수사다. 지금 문재인 정권 탄압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 당직자 이 사람처럼 이 법원에 검찰이 증인신문을 판사가 직접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임종석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하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기 전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그 다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되고 난 이후에 김정숙 타지마할 관광과 김정숙의 옷 사치 부분, 이 부분에 청와대 특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걸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는 부분,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총장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 발탁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을 했고, 윤 대통령도 당시에 검찰총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여러 가지 인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국과 임종석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조국에 대한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불법은 용서할 수가 없다. 부정부패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애매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도 그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이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이원석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또 들고 나오는데 수사심의위를 만들어서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면 무혐의 결정이 나도 계속 민주당은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거 봐라, 이거 면피용 아니냐. 무혐의 결정이 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이거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수사심의위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린 결론,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가들입니다. 법 전문가들이죠. 법 전문가가 내린 결정보다 심의위 결정을 우선해야 하느냐. 심의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은 길어지고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원석의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관심을 두는 것이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오는 10월쯤 되면, 오는 10월은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 2가지가 내려집니다. 오는 10월쯤 되면 문재인, 김정숙 소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적인 이 여론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해서 정말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만은 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 조국과 임종석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윤 대통령은 법치입니다. 그 다음 조국 임종석은 이 부분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이 법원에서 직접 신문해 달라라는 요청도 할 수가 있고 조국 임종석이 이렇게 입을 닫으면 그 책임은 모두 문재인에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문재인이 가족 특혜 취업, 이 문다혜에 대한 특혜, 이 부분은 지금 모두 다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는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조국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과 임종석은 나는 모른다. 조국은 사위를 본 적도 없다.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입니다. 백원우가 있고 그 밑에 백원우 밑에 지금 이 행정관이 있는 겁니다. 조국은 자기가 지금 이게 문재인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자기가 직접 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밑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주물른 게 백원우였습니다. 조국은 그냥 보고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몰랐거든요. 임종석은 좀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이 지금 문다혜에 대한 특혜,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조국, 임종석을 수사해야 될 것은 중앙지검에 또 남아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을 조국과 임종석이 모르게 이게 추진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행사인데 김정숙이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인도를 가겠다. 이걸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또 김정숙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에서 제2부속실에서 알았을 테고 제2부속실에서 추진을 했다면 비서실장이 당연히 알았을 테고 이 대통령 가족 부분이 걸리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간 4억 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사흘 만에 편성이 됩니다. 이 예산은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이 예비비가 이 지원이 될 때는 또 최종으로 예산부서에서 결재가 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 청와대에서 조국과 임종석이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조국 임종석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11월에 1심 판결이 나서 백원우를 비롯해서 송철호 지금 전부 청와대에 8개 부서 14명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임종석만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조국 임종석을 조사하라. 송철호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해서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중앙지검에서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환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임종석을 전주지검에서도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중앙지검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모두 끝나면 이 문재인과 김정숙을 소환하게 될 겁니다. 검찰도 문재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뭐 사전 수사할 부분 모두 마치고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준비가 모두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또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뭐 부르고 또 부르고 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모두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 그쯤 되면 이제 검찰총장도 바뀔 것이다. 그게 10월쯤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김정숙을 소환하는 시점입니다. 10월쯤 문재인, 김정숙을 소환을 하고 그 전에 모두 조국, 임종석 이 조사를 끝내고 입건도 끝내고 또 10월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오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정치권의 부정부패입니다. 이 정치권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 내려진 국민적 명령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오는 10월은. 문희조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희조 심판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적인 이 여론의 호응 속에서 검찰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전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판사나 검사들 모두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과 임종석이 뭐 이것 가지고 회피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정숙에 대한 수사, 송철호 선거 공작 사건, 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을 부를 때는 이것 이외에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원전 모든 부분을 모두 모아서 문재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때는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10월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